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4월 1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장 50분의 대국민 담화를 보면서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 침을 뱉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구축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유산, K의료에 대한 고마움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고 대한민국이 마치 의료 지옥인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담화는 마치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파국선언, 나아가서 의사들에 대한 전쟁 선포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자, 이 내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느낀 소감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오만에 가득 찬 담화였습니다. 자신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국민 생명의 수호자이고 의사들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인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의사들의 불법적인 집단 행동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지금 불법적인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죠. 단체 파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이 또는 교수들이 개개인적으로 지금 병원에 사직서를 던지고 나 사직하겠다라고 하면서 의료 현장을 떠나 있는 상태인 것이죠. 이걸 집단적인 불법적인 집단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만에 가득 차서 의사를 악마화하는 최정점의 담화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 환경을 마치 의료 지옥인 것처럼 왜곡했다라는 점이죠. 의사 수가 부족해서 국민들이 제때 치료도 못 받고 죽어나가는 이런 의료 후진국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50분 내내 나열한 수많은 통계와 수치, 근거, 이것은 완벽한 사실 왜곡 그리고 거짓 선동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통계만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사실을 완전히 왜곡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짓 선동이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잠시 후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 50분에 이르는 대통령의 담화가 이건 정말 보건복지부 의료정책 과장 정도가 할 법한 브리핑이었습니다. 이걸 대통령이 했다라는 점이죠. 전파 낭비죠. 아니, 회의를 하면 대통령이 혼자서 한 2시간을 떠든다고 하더라. 이런 풍문이 있었는데 정말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건 일방적인 의사소통이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의사들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병원 관계자, 대학 총장들을 만날 때가 아니고 의사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의견, 의사 수가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부족하지 않다, 다른 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의료 현장의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야 할 시점에 지금 대통령은 50분 내내 혼자 떠드는 이런 담화를 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건 완전히 총선을 앞에 둔 최고의 최악의 선택이었다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사실 왜곡이고 거짓 선동인지 한번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총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 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새벽부터 병원 앞에 줄을 서야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더 열악합니다. 가까운 곳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진료와 출산을 위해 병원 원정을 나서는 지경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마치 의료 지옥인 것처럼 들리죠. 이 외에도 여러 케이스들을 얘기했는데 마치 대한민국이 아주 정말 의료 환경이 열악해서 국민들이 제때 치료도 못 받고 거리에서 죽어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사 수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도 아니죠. 자, 이와 달리 반대로 통계는 뭘 말해주고 있죠? 우리나라는 회피 가능 사망률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합니다. 즉,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는데 치료를 못 받아서 죽는 사망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장 적은 나라라는 것이죠. 자, 첫 표를 보면 치료 가능한 질환인데도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하는 비율이 우리나라는 저 위에 있습니다. 저 위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만큼 가장 숫자가 적다. 대부분 제때 치료받아서 의사들이 환자들을 다 살린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 면에서도 최고이고 제때 진료와
수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나라라는 것이죠. 이거 쏙 빼놓고 아주 자신에게 유리한 통계와 케이스들만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자기 주장만 이렇게 펼치는 것, 이게 사실 왜곡이고 거짓 선동이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다른 자료 몇 개만 더 보시면 OECD 주요국의 의사 수와 수술 대기 시간입니다. 자,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우리나라 2.56명이죠. OECD 평균이 3.7명입니다. 자, 평균보다 의사 수는 적은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수술 대기 시간이 아예 그래프가 바닥에 가 있죠. 수술 대기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우리보다 많은 4.3, 4.6명의 덴마크, 스웨덴, 스페인, 오스트리아 어떻습니까? 의사 수는 많은데 오히려 수술 받기 위해서 몇 개월,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말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당일 진료, 당일 수술도 가능한 의료 접근성이 가장 좋은, 의사를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이런 나라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 더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가 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15.7회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평균이 6회인데 거의 3배 많이 병원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지금 우리나라 의료 수요가 지나치게 많은 것이고 오히려 의료 수요를 통제해야 된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한 3개 정도의 통계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쉽게 의사를 만날 수 있다.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피 가능 사망률, 그러니까 치료 못 받고 죽는 사람이 가장 적은 나라, 그래서 미래 최장수 국가 1위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나라를 의료 지옥인 것처럼 50분 내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무슨 자기 파괴적인 이런 내용입니까? 자, 두 번째 한번 보시죠. 자, 계속 의사 수가 적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강조했는데, 자, 의대 정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난 27년간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줄였습니다. 2000년 의학 분업 당시 의사단체의 요구에 굴복해서 2006년까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351명이나 감축했습니다. 감축된 정원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7천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고 2035년까지 따지면 그 규모가 1만 명에 달합니다. 더욱이 최근 미용, 성형 의료로 의사가 매년 600에서 700명 가까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필수 의료를 담당할 의사들은 20년 전에 비해 매년 1000명 가까이 줄어든다. 자, 이거 완전히 사실 왜곡이죠. 듣고 있으면 마치 의사가 매년 마치 줄어들거나 전혀 늘지 않는 것처럼 들리게 왜곡하고 있죠.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의사가 매년 3058명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율 최고 수준입니다. OECD 평균보다 무려 3배나 높은 3.1%의 증가율로 의사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의사 수가 그대로인 것처럼, 아니, 정원이 동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의사가 늘어나지 않는 게 아니죠. 가장 가파르게,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증가율로 우리나라 의사는 계속 늘어왔다라는 것이죠.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의사 수 2배 늘었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전체 의사 수와 외래 환자 추이 어떻습니까? 외래 환자는 오히려 계속 줄었는데 반면 의사 수는 가파르게 증가한 이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죠. 자, 앞에서 대통령이 필수 의료 분야 의사 수가 계속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표현은 굉장한 사실 왜곡이죠. 자, 소아청소년과를 예를 들어볼까요? 자,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줄어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소청과 전문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소청과 의사와 환자 수는 줄었는데 오히려 소청과 전문의는 늘었다라는 거죠. 소아과 산부인과, 우리가 내외산소라고 하죠. 필수 의료과 전문의는 계속 오히려 늘었다라는 거죠.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소아과 전문의들이 소아과를 안 하는 거, 외과 전문의가 외과를 안 하고 다른 분야로 빠져나가는 게 문제다. 자, 대통령은 미용 성형 분야로 의사들이 다 빠져나가서 필수 의료 담당할 의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아니, 의사 수 전체를 늘린다라고 해서 미용과 성형 분야로 안 빠져나가겠습니까? 원인이 다른 데 있다라는 것이죠. 의사 수는 이미 충분합니다. 소아과 전문의 충분하고 내외산소 전문의 다 충분한데 왜 빠져나가겠습니까?
나갈까요? 문제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이건 의사수를 늘려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데 완전히 지금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자, 이어서 해외랑 비교를 하는데 정말 제가 기가 막혔던 부분이 영국과 비교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의 현재 의사 수는 20만 3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5만 6천 명입니다. 자, 우리나라 의사 수는 11만 5천 명이다 라고 하면서 이와 비교했을 때 영국은 이렇게나 의사 수가 우리나라보다 많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프랑스, 독일,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많다. 그리고 매년 배출되는 의사 수도 우리나라는 3,058명인데 영국은 10,000명이 넘는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의사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도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영국하고 우리나라를 감히 비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의료 천국인가요? 의사 수는 우리보다 많은 게 맞습니다. 자, OECD 그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에서도 우리나라 2.56명이었죠. 영국이 3.166명입니다. 자, 의사 수가 많기 때문에 영국 의료 천국인가요? 천만에요. 영국에서는 거의 의사가 공무원이죠. 각 사람에게 배정된 가정의학과 일반 의사가 있습니다. 일반인데 이 가정의학과 의사를 만나려면, 자, 내가 감기에 걸렸다. 너무 아파서 의사 만나고 싶은데 만나기까지 거의 일주일 가까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 감기 걸려서 다 나을 때쯤 겨우 의사 만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건 감기 정도가 아니라 뭔가 다른 병이 의심되는데 저는 전문의를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바로 전문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전문의 만나기까지 3개월에서 거의 6개월 가까이 걸립니다. 자, 그렇게 겨우 전문의를 만났는데 내가 보니 암에 걸렸다. 그런데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 수술 날짜 잡아주는데 그게 언제냐? 약 1년 후입니다. 글쎄요, 그 암이 얼마나 퍼지게 될지 모르죠. 이렇게 의사를 만나기도 어렵고 수술 받기는 더더욱 어려운, 수술 받기까지 거의 1년씩 걸리는 게 영국입니다. 이런 나라를 우리와 비교를 한다고요? 이렇게 쉽게 의사 만날 수 있고 쉽게 상급 종합병원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우리나라를 감히 영국에 비교한다? 그래서 의사 수만을 가지고 이렇게 의료 환경을 비교하는 게 얼마나 무식한 이런 생각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이죠. 자, 이 외에도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이 많다라고 하면서 엉터리 통계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는 GDP 대비 9.7%입니다. 총 GDP 약 2,162조 원 가운데 210조 원이 의료비에 지출되고 이는 OECD 평균 9.3%보다 높습니다. 이거 완전히 지금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OECD 평균이 9.7%고 우리나라는 그보다 낮은 9.3%입니다. 그러니까 평균보다 낮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자, 이것도 최근 6년간 우리나라 GDP 대비 국민 의료비 증가 속도가 평균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자,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이 많다. 이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워낙에 높아지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죠. 여기에는 뭐 미용, 성형에 들어가는 의료비 다 포함된 거겠죠. 아니, 그리고 보시면 우리나라 병원을 찾는 횟수가 전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만큼 병원을 자주 가니까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뭐 가계 소득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 거 늘어나겠죠. 그런데 왜 이건 쏙 빼놓죠? 우리나라 진료비 단가 전 세계 최저 수준이죠. 그만큼 값싸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OECD 진료비 단가 비교 보시면 우리나라 저 아래쪽 오른쪽에 가 있습니다. 자, 미국을 100이라고 할 때 OECD 평균이 72, 한국은 48입니다. 우리나라 정말 전 세계에서 거의 값싸게 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나라이다. 그래서 싸게 의료 서비스 이용할 수 있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정말 의료 환경이 최고죠. 그런데 의료비 지출이 많다고요? 오히려 더 글쎄요, 저는 의료 수요를 이건 낮춰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너무나 쉽게 병원을 찾는 바람에 의료 수요를 지금 계속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통제하고 억제할 생각을 해야지. 쉽게 병원 가고 쉽게 아주 경증인데도 종합병원 가서 응급실에 들어눕는 이런 수요를 통제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무한정 공급만 늘리겠다. 이거는 건보 재정을 파탄 내겠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자기한테 유리한 통계만 모아다가 짜집기 하는, 그래서 자기한테 불리한 통계는 쏙 빼놓고 이러니 이것 자체가 사실 왜곡이고 결과적으로 거짓 선동이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많았죠. 그런데 과학적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국책연구기관의 근거 자료가 있다. 그 자료를 보면은 모두가 다 2035년이 되면 10,000명의 의사가 부족해진다라고 하더라. 이렇게 읊었습니다. 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세계 연구 보고서, 자,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홍윤철 교수팀, 그 다음 KDI 연구, 이 세 가지죠.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2035년에 10,000명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것도 완전히 사실 왜곡인데, 자, 이 세 가지 보고서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는 뭐 총체적 난국이기 때문에 아예 논의할 가치도 없는 자료이고, 홍윤철 교수의 이 보고서도 상당히 허술합니다. 그래서 인구 추계라든가 그 추계하는 그 모형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여러 공격을 받고 있죠. 그나마 괜찮은 게 KDI 보고서인데, KDI 보고서에서는 의사 수가 부족할 것이냐, 이거 전망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중앙일보가 분석한 내용인데, KDI 권정현 박사팀 연구는 2021년에 정원을 한꺼번에 1,000명 늘리는 것과 5%, 10%씩 10년간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다. 5%씩 늘릴 경우에 2030년 정원이 4,518명인데 2040년에는 균형 상태가 되고 2050년에는 10,000명이 초과한다는 결론이다. 10%씩 확대하면 2040년부터는 공급 초과 상태가 되고 2050년에는 26,000명이나 남는다고 한다. 자, KDI 보고서는 저도 봤는데 보면은 굉장히 여러 안이 나옵니다. 즉, 인구 추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사 수가 부족할 것이냐 아니면 남아 돌 것이냐 완전히 고무줄입니다. 뭘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수가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정하에서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 어떤 가정하에서는 아니다, 오히려 의사가 공급 과잉이다, 이런 결과를 다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그것도 2035년에 10,000명이 부족하다더라, 여러 결과 중에 그거 하나만 취사 선택해서 봐라, 부족하다고 하지 않느냐, 이게 근거다라고 지금 이렇게 우기고 있는 거죠. 이것 자체가 보고서 내용을 왜곡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쓴 3명의 저자들이 모두 공청에 나와서 아니, 우리는 2,000명 증원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린 바 없다, 다 하나같이 다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과학적 근거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총체적으로 50분의 담화 들으면서 정말 내내 속으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의사들의 분노를 좀 잠재우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의료 현장에 돌아올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의료 공백 사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이거를 지금 연구해야 될 시점에 오히려 50분 내내 의사들을 악마하고 의사들을 분노감을 넘어서 이제는 포기 상태에 이르게 만드는 이런 내용의 담화였습니다. 정말 대체 이 의료 대란을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시나요? 국민 생명의 수호자다라고 자처하셨는데 그걸 원하신다면 떠나간 의사들의 마음부터 달래시고 먼저 고개 숙이는 법부터 좀 배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